네, 대한민국 선수단이 연일 짜릿한 선전을 펼쳤던 파리올림픽이 10일 새벽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고양시청 소속의 역도 선수들이 뜨거운 감동의 순간을 연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금주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일산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고양 시민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펼쳤습니다. 고양시 의회에서는 K컬처밸리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88층으로 계획됐던 초고층 빌딩과 관련된 비하인드 소식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잇따른 세수펑크에 고양시 내년 재정이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해외 출장을 진행 중이시죠. 이동환 시장이 얼마 전 프랑스 주 한국대사를 만나서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선거 이후로 국민의힘이 원구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 앞으로의 일정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네, 서울시가 774번 버스의 폐선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고양동의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고양시청의 박혜정, 박주효 선수가 파리올림픽에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원마운트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독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원마운트 측이 상인연합회 그리고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자리를 갖는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을 저희가 별도의 뉴스 택배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8일 오전에 수원에 있는 경기도 청사 앞에 고양 시민들의 성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일산연합회가 주최한 CJ 라이브시티 정상화 요구 집회가 고양 시민 약 150여 분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아주 정말 열띤 분위기 속에서 열렸습니다. 현장 직접 가보셨잖아요. 네네.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일산 주민들의 박탈감이 얼마나 큰지를 마이크를 잡고 여러 주민들이 생생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목소리를 통해서 좀 실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참가자는 그동안 고양시의 발전이 지체된 데 대한 답답함이 계속 쌓여왔는데 이번 CJ 라이브시티 무산 사태로 그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고양시의 정치권 모두에게 정말 실망했다. 시민들이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간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계약 해지 이후에 여기를 공영 개발하겠다 그런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분들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은 다 한마디로 믿지 못하겠다. 실현 가능성 없는 어떤 면피용 발표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CJ와 즉각 협상 재개하라. 뭐 이런 입장을 이렇게 표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관련 영상에 대해서 먼저 뉴스 택배를 통해서 올려드린 것 같은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고양시 의회는 고양시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시의회 K컬처밸리 특위에는 민주당의 그 최성원 의원이 위원장, 국민의힘의 손동숙 의원이 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고덕희, 김수진, 이철조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학영, 김혜련, 조현숙 의원 모두 8명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대립 중인 상황인데 K컬처 문제와 관련해서는 힘을 좀 모으자 이런 목소리가 되고 있나 봐요. 네, 아무래도 이게 주민들의 여론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제 의회 차원에서 뭔가 대응책을 이렇게 마련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최성원 위원장은 K컬처밸리 성공적 완성 위해서 고양시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이제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의회 차원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CJ 라이브시티 사업이 왜 좌초됐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고양신문에서는 그 2년 전에 계획이 발표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던 88층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 요게 무산된 사안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초감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나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초고층 빌딩이 이제 솟아 있는 모습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추진되게 되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사안일 것 같은데요. K컬처밸리와 같이 이런 규모가 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뭔가 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기업이 어떤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마련된다. 이런 공통된 의견이 그때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방안으로 모색된 것 중 하나가 바로 CJ 라이브시티 사업 안에 88층짜리 초고층 빌딩 건설을 포함하자. 그래서 빌딩 일부에 또 분양 또는 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오피스텔 그리고
업무시설 등을 넣는다는 게 CJ 측의 좀 기대였던 거죠. 고양시 입장에서는 또 지역에 어떤 랜드마크 빌딩을 얻는다 뭐 이런 장점도 있었고요. 이 계획이 언제 수립된 걸까요? 이재준 고양시장 재임 마지막 해였던 2022년 4월 최종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88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 내에 사무실, 쇼핑몰, 호텔,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 숙박 문화시설을 복합 조성한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숙박시설 부지에 이제 용도 변경하는 이런 일만 그때 남겨놓고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요. 결국에 이재준 시장 임기 안에 용도 변경에 대한 고양시 최종 승인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6월에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 치러졌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이재준 후보였던 이재준 전 시장은 88층 초고층 빌딩을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계획대로 이게 좀 세워졌다면은 CJ ENM 본사 자체가 고양시로 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때 기대감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바뀌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면서 좀 시간이 흘러갔고 경기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좀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시작됐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결국 88층 초고층 빌딩은 그냥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되어버린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지켜봤는데요. 이런 초고층 빌딩 무산이 전체적인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을 거다라는 점에서 고양 시민들 입장에서는 참 좀 안타깝고 불행한 그런 상황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 용도 변경의 기회를 놓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발생한 이제 외부적인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결국 이 사업이 지금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좀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무를 담당하면서 일련의 과정을 좀 가까이서 지켜봤던 A씨라는 분이랑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재준 시장이든 아니면 이동환 시장이든 검찰이 경기도 감사 시작하기 전에 용도 변경을 좀 빨리 허가해서 88층 초고층 빌딩 계획이 빠르게 진척이 됐더라면 아마도 K컬처밸리 사업 전체가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어쨌든 기업에게는 사업의 수익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대신 기업도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얻고 이렇게 기업과 행정이 좀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자꾸 가로막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2023년에 국세 수입이 당초 예정보다 59조 1천억 원이나 감소했고 그 감소분의 90%가 내국세다. 이로 인해서 내국세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교부세 지원금, 그러니까 지자체에 주는 거죠. 이게 크게 줄어들어서 고양시 세입이 약 432억 원이 줄었다. 작년 10월에 쓰셨던 남 기자님이 썼던 기사인데요. 그런데 올해 고양시가 받는 교부세 수입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거 이야기 좀 해주시죠. 지난 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국세 수입 현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보고서 참고를 해서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제 올해 지자체 보통교부세 규모가 당초 책정 금액 대비 5.4% 그러니까 3조 2천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이유는 이제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누적 국세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10조 가까이 적게 거쳤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적게 거쳤냐 이렇게 봤더니 법인세가 작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똑같이 6월 대비해서 무려 34.4%가 감소를 했대요. 반대로 또 소득세랑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또 올랐다, 더 많이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법인세 세수가 줄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늘었다. 결국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를 했던 그런 영향 여파가 미치는 거 아니냐. 사실 중앙 언론에서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전체 세수 규모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거고 특히나 이제 국세 중에서도 내국세 수입이 이제 작년 대비로 무려 9조 6천억이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고양시의 핵심 재원이기도 한 그 보통교부세액도 같이 줄어들 상황에 놓인 거예요. 보통교부세 특성상 균일하게 배분되는 게 아니라 재정 자립도 낮은 지역에 이렇게 비례해서 배분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만큼 고양시는 보통교부세를 사실 많이 받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니까 고양시의 줄어든 재원 규모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고양시가 교부세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보통 교부세도 문제인데 이게 또 다른 재원인 부동산 교부세, 자, 이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감소된 금액이 전국적으로는 총 2조 6,068억 원, 그 중에 고양시 같은 경우는 146억 원
이번에 결손액이 생겼어요. 이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완화되거나 그만큼 고양시 재정에 미칠 영향은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동환 시장의 이 프랑스 현지 해외 출장과 관련한 고양시가 발표한 보도자료가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보도자료가 사실 좀 문제가 됐어요. 보도자료 난 게 9일이고 그 전날 8일에 최재철 주 프랑스 대사를 만나서 프랑스 기업 투자 유치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 이날 뭐 이동환 시장이 말한 내용들이 뭐 보도자료에 다 적혀 있어요. 고양시가 글로벌 자족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는 좀 유럽의 이러한 투자 협력이랑 그냥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서유럽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첨단 산업 육성과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서 고양시의 프랑스 기업을 유치 발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 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보통은 지금 말씀드린 멘트나 이런 것들이 현지 법인을 만나거나 현지 그렇죠. 정책 담당과 만나가지고 했어야 될 얘기잖아요. 실효성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이 대사를 만나서 얘기를 한 게 이게 맞냐? 이건 프랑스 한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투자 유치 논의하고 뭐 긴밀한 논의를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언뜻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아는데 진짜 뭐 열심히 투자 유치하러 간 것처럼 이렇게 영혼 없는 보도자료를 계속 내고 있는. 자, 어쨌든 해외 출장 목적을 보니까 지식 재산 콘텐츠 및 바이오 메디컬 산업 육성,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CJ 라이브시티 무산, 그 다음에 원마운트 회생 신청, 이거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잇따라 이렇게 악재가 발생하는 이게 비상이라면 정말 초비상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장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한가하게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큽니다. 경기도청까지 가가지고 네. 이 더운 날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가지고 시위했는데 사실 거기 맨 앞에 시장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시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이미 이전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실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더군다나 이 수습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나가셔서 더 큰 무언가를 뭐 어떻게 얻으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이제 수없이 나갔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논란까지 계속 빚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고양시 의회 상황을 간단히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2주 전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탈당 무소속 의원 2분과 손잡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임하면서 후반기 원구성을 좀 이렇게 밀어붙였잖아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지금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상 다음 달 2일에는 임시회가 열려야 되는데 하지만 지금의 양당의 입장을 봤을 때 과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소될 만한 출구가 있을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회의 참석해봐야 민주당 유리한 쪽으로 다 결정될 텐데 들러리만 서는 꼴 되고 그렇다고 또 의회 일정을 계속 거부하자니 의원으로서 직무유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유권자들의 따가운 눈초리 감당해야 되고 이래저래 진퇴양난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당이 입장을 이번에 들어갔다고요? 새로 국민의힘 당대표로 뽑힌 장례선 의원은 다음 달 임시회 참석을 두고 당내 의원들 안에서도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다. 조만간 의총 통해서 하나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지켜본 바로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이런저런 갈등 요소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당의 입장을 하나로 좀 결집시킬 만한 이런 중심 역할을 하는 이런 리더십이 지금으로선 보이지 않는다. 최규진 당대표는 이제 우리 당은 당연히 뭐 정해진 일정대로 임할 생각이다. 근데 원구성 자체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의회 나와라 말아라 말하기도 이거 되게 우스운 상황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평 뉴타운 10단지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고양시를 지나서 파주 오리까지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774번 버스인데요. 자, 이 버스에 대해서 서울시가 내년 6월까지 폐선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해당 노선은 이 고양동 주민들이 이제 서울로 나갈 때 이용하는 그 몇 안 되는 노선 중에 하나인데 때문에 고양동에서 좀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현재 폐선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이 준공영제로 지금 버스 노선 운영하고 있으니까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실제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다. 서울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거는 승하원 갈 때 이용하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요즘에 뭐 다 승용차로 이용하고 그러더라. 그게 하나가 있고 차고지를 현재 은평 진관에 네네네. 있는 차고지 하나만 이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네. 파주 쪽에 차고지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차고지가 없어졌다.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이 끝나면은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요 두 가지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고양시에서는 이 노선이 효율성 이런 차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울시 기피시설이 고양시에 많이 있고 상세협약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지원 차원에서 마련된 노선이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서울시가 필요 없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폐선해버리면 이게 되느냐, 좀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후속 대책 논의하기 위해서 주민 간담회도 열렸다고 하던데, 지난 1일날 고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의힘 김민숙 시의원과 이제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 유미정 고양동 주민자치회장님과 뭐 주민 몇 분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고양시 입장은 대안에 대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게 790번 노선이라고, 현재 고양동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신원 삼성 거쳐가지고 은평구랑 서대문구 그래 강화문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배차 시간이 이제 거의 1시간에 한 대꼴이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이제 버스 기사도 충원이 잘 안 되고,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거기다가 이제 반영시키면은 아무래도 배차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런 대안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고양동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가뜩이나 이제 고양동이 대중교통 불편한 데다가 주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지고 대중교통 노선이 더 늘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이 폐선 자체를 좀 막던가 아니면은 신설 노선 하나 새로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좀 이런 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피시설 이야기할 때는 또 생색내듯이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와서는 또 완전히 그냥 또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자기들 편의대로 없앤다. 이건 조금 진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것 같네요. 제2의 장미란으로 기대를 모았던 그 박혜정 선수가 올림픽 여자 역도 81kg 이상급에서 한국 신기록인 합계 299kg을 들어 올리면서 대한민국 선수단의 마지막 은메달을 장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2의 장미란이 아니라 제1의 박혜정 선수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역도의 새로운 간판 스타로 등극한 이 박혜정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먼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역시나 우리 이동환 시장님이 빠지지 않고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했습니다. 박혜정 선수도 멋졌지만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또 한 명의 고양시청 소속인 역도 선수, 남자 73kg 이상급에서 최종 순위 7위를 기록한 박주효 선수. 자, 이 선수 경기 모습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벨을 들어올리지 못하고 떨어뜨린 후에 바닥에 쓰러져서 막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 또 한번 지난 아쉬움의 눈물을 보이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시청자도 함께 이렇게 막 뭉클했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박주효 선수는 과거에 허리를 좀 심하게 다쳐서 장애 5등급 수준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는데 강인한 의지로 재활에 성공한 이제 인간 승리의 아이콘 같은 그런 선수인데요. 또 한 번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모습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연재하고 있는 기사를 슬쩍 띄워서 이제 또 홍보를 하셨는데 네. 아니 뭐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응답하라 고향 1989. 여기에서 이번 주 주제가 올림픽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죠. 36년 전 뭐 고향 국민들이 치러낸 88 올림픽. 오래된 토박이 분들 기억하실 텐데 88 올림픽 당시에 고양시에서는 그 사이클 도로 경기가 통일로 해서 승마 마장마술 경기가 원당 목장에서 열렸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좀 재밌었던, 지금이랑은 약간 좀 정서가 다른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개목걸이를 집집마다 나눠준다거나, 이번 주 고양신문 지면과 온라인 기사를 통해서 36년 전에 서울올림픽의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